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태권도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또 영상을 한번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태권도 경기를 직접 보고, 어, 직접 분석을 하고 또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어, 또 알다시피 제가 태권도학과 출신이고 또 태권도 사범 생활을 했었고 태권도 5단까지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거나 그런 경험은 없지만 또 나름 중고등학생들을 또 겨루기 코치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영상을 한번 제가 직접 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그 2014년도에 그 예체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태권도를 주제로 한 영상인데요. 음, 파비앙 씨와 여기 줄리엔강 선수가 태권도를로 시합을 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파비앙 선수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까지 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고 줄리엔강 선수 같은 경우는 태권도는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무에타이와 주짓수를 수련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격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이 줄리엔강 씨인데 훨씬 더 크고 아마 파워에서도 훨씬 더 앞서겠죠. 기술에서는 훨씬 더 파비앙 씨가 더 앞서겠고 근데 경기 결과는 파비앙 씨가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한번 직접 제가 한번 보고 한번 하나하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가볍게 그렇지 그렇지 좋아 빨리 들어가고 너무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돼 뒤로 빠지지 말고 격투기 아니야 줄리. 대충 뭐 때문인지는 좀 뭐가 좀 문제점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파비앙 씨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체격이 지금 계속 뒤로 빠지고 있잖아요. 뒤로. 가볍게 그렇지 근데 그렇지 좋아 빨리 보시면 여기서도 그렇죠. 너무 빨리 이 뒤로 빠지는 것이 파비앙 씨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보시면 여기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줄리엔강 씨가 훨씬 더 크잖아요. 체격이 이게 훨씬 더 다리가 길겠죠. 이게 만약 뒤로 파비앙 씨가 그래서 피한답시고 이렇게 뒤로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큰 사람들이 더 유리해요. 왜냐면 상대가 뒤로 빠져도 내가 다리가 기니까 쭉 뻗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파비앙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너무 그러니까 큰 상대를 만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좀 뒤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면 이게 줄리엔강 씨고 이게 파비앙이에요. 더 다리가 길겠죠? 이렇게 발로 이렇게 공격을 해. 공격을 하는데 이럴 경우는 이렇게 뒤로 빠져봤자 계속 이렇게 오히려 키가 큰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아예 가까이 붙거나 아니면은 파비앙이 옆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사이드로 빠지거나 이렇게 아예 그냥 붙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뒤로만 빠지고 있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가볍게 가볍게 너무 힘 빼고 때려 자 서로 괜찮습니까? 자 잡으세요. 이변인데 이변 체급이 저는 58kg거든요. 58kg는 굉장히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큰 상대방이랑 붙인 적이 없어요. 계속 밀리고 힘으로는 저는 이게 영상에서 바로 설명하네요. 파비앙 씨가. 일단 체격적인 몸무게 58kg면 플라이급? 그러니까 제일 낮은 체급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 줄리엔강 씨가 한 90kg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권도 체급으로 따지면 헤비급이에요. 그 체급이면. 거의 한 5체급? 6체급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파비앙 씨가 키가 있다 보니까 저 체급에서는 대부분 더 작은 선수들하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리엔강처럼 이렇게 등치가 크고 그런 사람하고는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상대가 절대 안 됐어요. 힘을로는 계속 형, 줄리엣 가볍게. 여기 봐 여기 또 그렇지. 계속 뒤로 빠지잖아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형, 줄리엣 보시면 가볍게. 계속 뒤로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기 때문에 저런 큰 사람만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예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할 만큼의 아직 실력도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상황이죠.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흥분하지 마. 거리를 주지 마. 예, 여기 거리 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거리를 주지 마. 위로 해야 돼. 위로. 거리를 주지 말고 되게 가까이 붙어야 되거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제가 아무래도 저보다 키큰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빠져야만 이렇게 닿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이드로 빠지거나 사이드로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맞잖아. 이렇게 사이드로 돌리니까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펜싱처럼 이렇게 앞 전진 백, 그러니까 전진하고 백으로만 하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야지 자신의 거리를 맞추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상대를. 거리가 유지 되게 그러니까 본인이 좀 밀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하고 멈추면 안 돼. 4점. 멈추지 말고 계속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파비앙 선수가 절대 못한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근데 좀 앞서 말했듯이 일단 체격적인 부분, 너무 체격 차이가 큰 상대를 만났다 보니 좀 아무래도 좀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큰 사람하고 붙어본 경험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위압감, 또 줄리엔강 씨가 또 체격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위압감과 그 파워에 좀 또 멘탈적으로도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진 게 아닌가.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줄리엔강 씨가 이게 태권도 경기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 방송 전에도 이체는 그 전에 또 메달리스트인 그 이대훈 선수하고도 이렇게 시합을 했었고, 또 태권도 다른 선수하고도 이렇게 대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좀 태권도 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좀 적응을 하면서 이게 파비앙 선수와의 대련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태권도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경기를 직접 보고 리뷰하고 분석하는 것은 제가 좀 처음이거든요. 그 정도의 실력도 아니고. 근데 다만 한번 제가 가지고 있던 좀 저의 정보와 태권도에 대한 정보와 좀 기술을 좀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또 한번 이렇게 멋지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멋있었나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